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좋으냐? 그때 카이사르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더 비감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점괘도 불길하게 나왔다고 해요. 이날 행사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당신을 왕으로 선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암살 가담자들이 2단계로 음모를 진행합니다. 먼저 카이사르의 맹장 안토니우스를 멀리 떼놓기로 합니다.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그를 원로원 밖으로 불러내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카이사르가 이제 들어가서 원로원의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와요. 이때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이 대략 2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날 청원을 위해서 몰린 사람들은 다 음모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날 청원을 위해서 몰린 사람들은 다 음모자들이었죠. 음모자 중에 한 명이었던 틸리우스 킴베르가 앞장서서 와서 추방된 자기 형제들을 구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킴베르는 당시에 비타니아주 행정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은 카이사르 열렬 지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이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호소하는 거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킴베르 의견에 막 동의를 표합니다. 도와주세요. 걔 들어주세요. 막 이런 말 했던 모양이에요. 이들도 대부분이 카이사르 지지자들이었고 절반은 갈리아 원정에 참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킴베르 호소에 동의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 의자 앞에는 카이사르와 제일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아주 이제 냉정하게 처리합니다. 안 돼. 그리고 의자에 딱 앉으려고 해요. 사실 이 짧은 에피소드 같지만 이게 사실 상징적인 건데, 킴베르와 그 옆에 있는 카이사르의 동지들, 부하들, 이 사람들이 지금 원로원 앞에, 카이사르 앞에 있다는 건 정말 인정과 의리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냐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몇 년을 같이 싸웠냐고. 그리고 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훈구파, 인맥 이런 거 얘기했지만, 고대 사회에는 다 이렇게 인맥이 중요한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의 선을 넘지 않는 이상 인정에서 어느 정도 봐주는 건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몰려와서 이런 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귀족의 의리, 전투연대의 의리, 인맥의 의리입니다. 의리!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때 카이사르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카이사르는 로마 최고 귀족 가문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로마 7대 패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이사르는 그 로마 7대 패밀리, 과거에 로마를 지배하던 그 패밀리의 카이사르가 아니에요. 자기는 황제가 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귀족의 대장이 아니라 전 국민, 노예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의 통치자다. 동시에 권력자라는 건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와서 귀족의 의리, 전투연대의 의리,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내가 옛날 카이사르냐? 내가 니들하고 남은 아니지만 내가 옛날의 갸냐? 아니라는 거죠. 탁 앉으면서 이렇게 멋있게 말한 거지. 그러자 킴베르가 그냥 와락다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확 잡아서 이제 옷을 잡아 당깁니다. 이제 로마 시대 옷이라는 게 이게 이렇잖아요. 그래서 옷을 확 잡아 당겼더니 이제 겉옷이 훅 벗겨지는 거죠. 그래도 겉에는 항상 멋있는 거 하나 감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마 컬러풀한 겉옷을 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잡아 당겨서 벗긴다는 거는 그냥 그게 아니고, 이거 예를 들면 그 귀한 자주색 옷, 다홍색 이런 걸 보라색 컬러 이런 거 있었다면 확 잡아서 펼치면 컬러풀한 게 확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깃발을 흔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호였다는 거예요. 음모자들이 그 순간 모두 칼을 뽑아들고 카이사르를 향해 몰려듭니다. 이거는 카이사르를 둘러싸서 집단으로 공격해서 확실히 죽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방해자들이 몰려들 거를 대비해서 스크럼을 짜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뺑 둘러서 스크럼을 짜면 사람들에 가려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죽는데 사실 몇 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잠깐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싸움 났어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카이사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처음에는 얘들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번쩍해. 카스카란 인물이 칼을 뽑아들고 카이사르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암살자들이 카이사르 살해에 동의했지만 카이사르에 대한 감정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 절반이 군인 출신인데, 아니면 거의 다 전투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쟁터에서 적하고 싸우는 거하고 암살하는 거하고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적의 100명을 베어넘긴 사람도 자기 친구나 뭐나 이렇게 뒤에서 암살을 한다. 이거는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뭐 의리, 착한 마음 이게 아니라 속된 말로 손이 떨려서 못해요. 정말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암살에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들 중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사람, 솔직히 30명이 덤벼들었다고 해도 한 명만 이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정해놨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카스카가 1차로 덤벼든 걸 보면 얘는 이제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카이사르의 목덜미를 노렸다는 것도 다 설정의 결과, 계획의 결과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1번 타자로 정해놓은 친구도 막상 하려니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닌자도 있고 뭐도 있지만 진짜 자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프로페셔널이 하는 거라고. 근데 얘들이 다 프로페셔널은 아니잖아요. 군인이 자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야를 했는데 이 아저씨도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번쩍하고 내리치는 칼을 카이사르가 손으로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만 봐갖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카스카도 막상 칼을 내려치려다 보니까 하여간 뭐가 이렇게 망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에 힘이 안 실렸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카이사르가 칼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치는데 팔을 잡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려치는 칼을 그냥 잡은 것 같아요. 카이사르도 전쟁터에선 역전의 용사고 실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거 잡았다가 손 베이는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냉정한. 왜냐하면 죽는 것보단 낫거든. 그래서 칼을 잡았는데 힘껏 내리쳤다면 뭐 당연히 손이 잘리거나 비었겠죠. 그런데 힘이 안 실렸기 때문에 손에 피가 나더라도 칼을 움켜쥐는데 성공했던 거지. 그래서 아마 카스카가 칼에 힘을 실지 못했다는 설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빈센초 카무치니가 그린 카이사르 암살을 다룬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모두가 이게 단검을 쥐고 있죠. 단검을 아래로 쥐고 이렇게 내려 찍는 자세를 했고, 딱 한 명이 글라디우스를 머리 위로 쳐들고 내려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작품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암살하면은 아무래도 몸속에 단검을 숨기고 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단검을 들렸는데, 이 작가분이 기록을 많이 검토를 했나 봐. 그랬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카스카의 공격은 분명히 칼로 내려치는 거거든요. 단검으로 내려 찍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달 암살 음모의 주동자가 이제 카시우스하고 마르크스 브루투스인데, 두 사람은 나중에 필리페 전투에서 패해서 자결합니다. 그때 카시우스가 자살한 칼이 이제 자기 칼에 이렇게 하는데, 카이사를 찔렀던 그 칼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뭐 작가들이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당시 암살 현장에서 이런 단검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글라디우스도 그렇게 안기니까 글라디우스도 사용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처럼 한 명만 들었는지 다 그걸 들었는지 뭐 5대5로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단검만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칼을 붙잡고 비겁한 놈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칩니다. 이건 뭐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여기 암살 음모가 있다. 근데 이것도 카이사르가 머리가 좋은 거야. 여기서 뭐 살려주세요, 나 저기다 뭐 이러면 사람이 도망가요. 내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아직 당당하게 서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뭐 아니면 이미 본인이 뭐 마음가짐 자체가 용감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카이사르가 이게 머리는 정말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도 네가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딱 살려줘, 얘들아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리치는 게 진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더의 자질로는 꽉 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줄 알고 이 암살자 팀이 만들어 놓은 스크럼이 이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은 멍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 정도면 바깥에 군대가 대기할지도 몰라, 쿠데타할지도 몰라 이러고 재빨리 도망칩니다. 하여간 도와주러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와중에 카이사르는 혼자 피하고 막으며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 덕에 자신이 암살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걸 알게 되죠. 이게 정말 몇 분,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모두의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아마 그 중에 한두 놈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두인 거야. 그 중에 절반이 자기가 아는 사람, 아니야, 더 모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그 중에 절반은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들이죠. 또는 서로 생명의 빛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왜? 내 인생이 완전한 실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자기 옛날 애인이었던 세빌리아의 아들이고, 그 바람에 자기 아들이란 소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기를 배신하고 폼페이우스에게 붙었었는데, 그때도 용서를 하고 집정관 후보로까지 만들어 주었던 인간. 플루타크 영전에는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허벅지를 찔렀고, 카이사르는 브루투스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브루투스를 보자 옷을 올려서 얼굴을 감싸며 저항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죽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항을 포기하고 죽는 건데, 이제 내 죽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이 브루투스의 배신, 카이사르가 받은 충격, 좀 브루투스야 좀 미안한 줄 알아라, 이런 의미에서 넣은 말 같기도 해요. 사실은 브루투스를 받든 안 받든 허벅지를 찔렸잖아요. 근데 이게 허벅지라고 찔렸다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살도 많고 근육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덜 다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허벅지 안에 이게 대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치명적인 장소입니다. 게다가 여기를 찔리면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카이사르가 이렇게 막 칼을 들고 한 사이에서 칼 들고 막 해서 사실은 움직이면서 몸으로 피하고 옆에 스크롤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힘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찔려서 자기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순간 저항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요 직전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브루투스여 너마저. 그런데 요 말은 셰익스피어가 연극에서 지어낸 말입니다. 실제 그런 말 안 했어요. 죽은 후에 카이사르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23군데나 찔린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개만이 치명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허벅지 찔린 거는 치명상에 넣지 않았어요. 그 갈비뼈 사이로 들어간 2개가 치명상이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최후의 숨을 거둔 것이 4년 전에 그 가족인 폼페이우스 동상 아래였다고 하죠. 그러면 카이사르 엄청난 거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암살은 어떤 역사를 바꿨나? 뭐 이게 많이 통용되는 얘기지만, 카이사르 암살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카이사르를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카이사르 암살자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 암살로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는 최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로마 공화정은 몰락한다. 그리고 제정 로마가 시작된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엄청나게 역사를 바꾼 암살인데, 이게 제목을 처음에 잘못 지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바꾼 암살 사건. 왜냐면 오늘의 결론은 카이사르의 암살은 역사의 진행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못 바꾼 암살 사건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뭐야? 공화정은 몰락하고 제정이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역사를 안 바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로마 공화정은 카이사르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미 끝장나고 있었어요. 로마의 공화정은 카이사르가 끝장낸 게 아니고 이미 끝장나고 있었어요.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폐지자가 아니고 공화정의 폐허에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서 최후의 생존자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의 폐허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서 최후의 생존자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분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공화정을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셔서 애통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신 뭐야? 독재 지지자야? 민주주의 반대자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공화정이라는 거는 민주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도 정치에 가까운 게 공화정이에요. 그리고 고대 민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공룡처럼 그냥 고대의 생명이 끊긴 제도입니다. 현대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미 공화정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를 죽이든 안 죽이든 공룡의 멸종이라는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브루투스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는 사람들과 읽지 못하는 사람,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 세 종류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브루투스는 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은 공화정은 이미 멸종한 체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브루투스가 뭐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는 카이사를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공화정을 더 사랑한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역사 공부 잘해야 돼요.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가 필리피 전투에서 승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공화정을 부활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내로남불로 욕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늘의 교훈,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아닌 현상에 주목하고 현상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의학에 비유하면 암이 발생해서 피부에 종기가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종기를 타겟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름 짜고 연고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죠. 왜? 이 종기는 단순 종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암 때문에 발생하는 종기니까. 역사만이 아니에요. 사회, 정치, 경제, 공학, 이학, 자연과학 뭐든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현상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것이 현상이냐 원인이냐 뿌리냐 잎사귀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뿌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데 이제 항상 사람들은 현상을, 왜냐면 그게 이제 설득하기 쉬우니까 현상을 이야기하고, 사이비 지식인들은 또 현상을 이야기하고, 양심불량 지식인 전문가들은 또 현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갈채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와 체제와 사람과 집단들이 자신을 구할 수 있을 때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르 암살이 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